요동치고 있는 여권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황장수 소장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염장 대통령에게 염장을 뿌린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 국회 중계하면서 염장이라는 것이 개펄에서 올라오는 독한 기운이다. 국어사전에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염장이라는 게 소금에 절인다는 뜻도 있고요. 염장 지르다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 가만히 있는 속을 들쑤시어 괴롭고 힘들게 하다. 뭐 정확히 어떤 뜻으로 정확히 알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오늘 김태호 최고위원이 사퇴한다고 하니까 왜 도대체 뭐냐 이게 왜 그런 것이냐 굉장히 묻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아침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기자들도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냐 해석이 잘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자세히 살펴봐도 개헌의 힘을 실은 건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염장을 지른다는 표현대로 염장을 뿌린다는 표현대로 왜 이렇게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하려고 하고 지금 잔뜩 경제가 위중하고 그러는데 왜 자꾸만 개헌론을 꺼내서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라고 청와대나 친박 주류를 편드는 것 같기도 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애매한 화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느끼는 분위기는 어쨌든 이런 뭔가 국회가 제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정치가 제 역할을 다 못하니까 집권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내가 책임진다 이런 논리긴 합니다만 이 논리 구성이 잠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에 방점을 찍는 게 정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보좌진들 얘기로는 개헌에 방점 찍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개헌에 방점 찍는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잘 논리 구성이 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개헌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은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방점을 찍었다는 얘기. 앞으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데 경제 활성화를 해야지 개헌도 이어진다라고 이제 거기에 주안점 두는 것 같아요.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그건 상식적으로 참 아까 저희가 다 들어봤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죠. 논리가 맞지 않는 거라서 일단은 평소에도 또 이 최고위원직에 대한 무력감도 많이 느껴온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한계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언론인들에게도 주변에 상당히 그런 얘기들도 토로했다는 전원들이고 저도 나름대로 좀 취재 아닌 취재 좀 해봤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뭔가 자신이 지금 존재감이 상당히 미약해졌잖아요. 한때 총리 서리까지 됐었고 차기 대권 주자 반열도 들었었는데 현재 새누리당의 지금 이른바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은 거의 비박 진영의 분들이에요. 김무성, 김문수, 이재호 이런 분들 다. 그렇다면 친박 쪽에 이 주자가 다 없단 말이죠. 이건 정치적으로 아주 해석한다는 전제를 달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본인한테도 아주 그 상당히 젊은 세대로서 차세대 주자로서 자리매김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최근에 여론조사 지지율 나올 때 대권 주자 지지율 나올 때 본인이 아예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정치적 해석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라리 그러려면은 이 친박 주류 쪽에서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되기 위한 정책 행보 약간 논리적 비약일 수 있어요. 정치적 상상력의 동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서 뭔가 국민들에게도 뭔가 책임을 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같이 동전의 양면일 수 있겠죠. 그런 것과 아까 말씀드린 본인이 진짜 느끼는 무력감 같은 거 이게 같이 조합돼서 나타난 반응 아닌가. 일단 그렇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황장수 미래연구소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태호 최고위원이 여태까지 그 당내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의 그 정치 개혁이나 혁신은 개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상대적으로 경제 관련 법안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염장을 지르고 국회가 무의도식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런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 그 위에 뭐 개헌도 중요하지만 그 경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의 일이다. 여기에서 뒤에 개헌을 단 것은 저는 사족이라고 봅니다. 저는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는 것. 뭐 경제 관련 법안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과 당 대표가 이렇게 대립을 하는 모양새에서 본인이 개헌을 주장해온 사람들을 이건 뭐 선후 관계가 있는데 이 개헌을 주장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사실상으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다. 이것은 그간의 본인의 입장에서 180도 탈바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소 뜬금없이 보여진 측면이 있는데 김태호 최고위원은 과거 친박으로 거론되다가 지사직을 사퇴하고 갑자기 또 총리 서리로 거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에서 정치를 이 밑에서 차근차근 성장해 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방향 감각이나 이 또 그 변화, 풍향계를 읽는 데는 탁월한 그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풍향계에서 자신의 정치적 어떤 선택과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본인이 오늘 할 이야기 정도를 굳이 최고위원회에서 우리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시급한 민생 관련 경제 법안부터 처리하자. 개헌을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비판받을 짓이다. 예.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사퇴를 안 해도 되거든요. 굳이 사퇴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 새누리당의 이 집행부의 구조를 뒤바꾸기 위한 지각 변동을 갖다가 본인이 촉발시키는 일종의 스타트를 끊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럼 이후에 예. 예를 들어서 몇 명의 최고위원이 더 그만둘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근데 처음부터 친박 최고위원이 그만두게 된다면 그럼 모양이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태호 최고위원이 사실상으로는 범비박, 뭐 진위 넓게는 이렇게도 구분이 되는데 최고위원직을 그만뒀단 말입니다. 예. 이제 친박 최고위원들이 개헌, 지금 한국 실정에도 맞지 않는 이원 집정부제적 분권적 개헌을 주장하는 이런데 몰입하면서 당면한 국민연금이라든지 또 민생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 소홀한 집행부를 나는 못하겠다. 예. 이렇게 하면서 또 사퇴를 더 할 수도 있는 여지를 열어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새누리당의 지각 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타이밍이 언제냐. 6일 날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자제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17일 날 중국에 가서 김무성 대표가 오스트리아식 분권적 개헌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원 집정부제적 개헌을. 그거는 그냥 개헌을 이야기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예. 여야가 공성에서 사실상으로 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자라는 걸 던진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김무성 대표는 사과를 했지만은 불찰이었다라고 사과를 했지만은 결국은 이 이원 집정부제 개헌에 대한 본문을 터지게 했고 예. 그 이후에는 야당이 또 넘겨받아서 예. 문재인, 문희상, 박지원 이런 분들이 나서서 대통령을 공격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가 그저께 홍보수석이 나서서 실수라고 생각 안 한다고 경고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네. 네. 이 점에서 이런 일련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김태호 최고위원의 사태가 있었고 이것은 최 새누리의 교수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친박계 최고위원들, 뭐 서청원, 이정현 등등 최고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연쇄적으로 동반에 사퇴할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전 없다고 보고요. 거의 없다. 지금 현재 그야말로 이 발언 죄송합니다. 발언 자체가 네. 너무 뜬금없기 때문에 네. 우리 황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최고위원이 사퇴할 사안은 아니라 말이죠. 예. 어떤 구체적인 현안을 가지고 여야가 치열하게 쟁투한다든지 국민적으로 완전히 갈라졌다든지 이렇다면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세월호 특별법을 가지고 이제 야당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전에 이완구 원내대표도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런 거라면은 그것이 정치적인 어떤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라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으나 적어도 정치적으로 이거는 대단히 추상적이란 말이죠. 경제 활성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최고위원을 사퇴한다? 예. 뭔가 사퇴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모습인데 네. 현재 지금 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본인이 바로 그런 경제 활성화 법안이 잘 통과 안 되는 건 진짜 국정감사 기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정쟁적인 면도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을 사퇴했다라는 것은 이 사퇴가 이른바 그 친박 최고위원들 지도부들의 사퇴로 이어지면서 이제 김무성 대표를 붕괴시켜 나갈 것이다. 네. 라는 것은 여권이 뭔가 지금 그 여권 내 파워 게임의 조짐 같은 것은 분명히 몇 개가 보여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뭐 지금 새삼스럽게 그것을 다시 거론할 필요 없는데 네. 그렇다면 그게 여권의 그 어떤 청와대와 대립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네. 여당의 지도부 당 대표가 붕괴시키면 그것이 과연 여권 전체 유리한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적어도 여권의 권력 핵심이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그 여당 그 청와대 수석이 실수가 아닐 거란 말은 대단히 당황스러운 말이긴 했어요. 네, 경고성 발언이 여당 대표에게 과거 같으면은 수석이 그런 말하기 쉽지가 않은 건데 네. 어쨌든 그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여권이 같이 공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같이 상생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더 이제 취재도 해봐야 되겠고 더 이제 알아봐야 되겠고 향후에도 어떤 언급이 나올지 봐야지 알겠지만요. 지금 이제 김태호 최고위원은 일단 전화를 끊어놓고 있는 상태예요. 연락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전화가 안 된다면서요? 네,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 자신이 느끼는 무력감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거는 주위의 언론인들, 기자들에게 그런 일을 많이 해왔다. 뭐가 무력했었다는 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기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때 그래도 상당히 각광받는 뭐 세력도 없고 지금 주자였고 누구 지금 편인지도 모르겠고 별로 그렇게 주목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무력감 왜 있겠죠? 오늘 하여간 주목을 받긴 받았거든요. 받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두 분 다 어쨌건 김태호의 정치적인 승부수인 것 같다라는 데에는 분석을 같이 하시는데 이것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지금 다르고요. 자, 김무성 대표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어쨌건 김태호가 김무성 대표에게 날리는 어떤 뭐 공격이랄까요? 그런 것이란 말이고.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황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 지금 김무성 대표가 고립이 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김문수 전 지사, 장애 혁신위원장이 며칠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은 지금 한국적 현실에서 이 현재 대통령제가 유지돼야 된다. 북한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론했죠. 안보 문제를요. 자, 홍준표 지사도 지금 개헌에 대한 어떤 이원집정부제적 개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확실히 밝혔어요. 네. 여기에 이제 김태호 최고위원까지 뛰어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는 이제 정몽준 의원, 아직 뭐 이인재 최고위원은 입장을 안 밝히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입지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청와대를 상대로 뭐 불찰이었다 사과를 하거나 다시는 거론하지 않겠댔지만은 청와대 누가 그랬는데 네. 또 뭐 청와대가 당을 뭐 보좌진으로 아느냐라고 하면서 가시는 계속 남겨오던 상태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말이라는 것은 입을 벗어나서 내뱉어지면 그 다음에 아니라고 해봤자 그것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죠. 예. 이런 양상에서 청와대가 17일 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부분을 굳이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짚은 부분은 이제는 이 부분이 여당 내부에 또 여당과 야당 사이의 물밑에서 이 개헌론자들이 이 정치 시스템과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상당히 서로 간에 이 대화가 됐고 그런 합의를 통해서 현재 이 분권적 이원집정부제적 개헌을 통해서 권력을 나누어 가지자. 그러면서 이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 대통령의 전국 주도력이나 대통령의 각종 뭐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력화되면서 레임덕이 급속하게 올 수 있다. 네. 결국은 이것은 그냥 자시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못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계속 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든지 예. 그 양자택일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 되죠. 청와대는 그러니까 여야의 어떤 물밑 어떤 채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있다. 분명히 있었죠. 예. 국회에서 개헌 추진 모임이라는데 15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고 예. 또 6일 날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자제하는 날, 자제하라고 이야기한 날, 모 언론사에서 231명이 찬성한다, 개헌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무성, 박지원 채널도 어쨌건 주목을 받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네. 커넥션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 이 부분은 채널이라는 표현이나 커넥션이라는 표현은 잘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들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헌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여와 야의 그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단지 그것이 이원집정부제냐 4년 중임제냐 생각이 다 다릅니다. 지금 야당의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도 4년 중임제 선언하고 있거든요. 김문수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개헌에 지금 동참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이른바 개헌 추진 의원 모임에 158명인가가 지금 가입이 돼 있단 말이죠. 명시적인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적으로 대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예. 의원들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 개헌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청와대를 고립시켜서 여의 그 비박과 야당의 이 국정장악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결과론적으로 해석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일단 전국을 보는 전국을 찌르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개헌 이원집정부제도 마찬가지예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이원집정부제는 잘못하면 말이죠.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가장 나쁜 점만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원집정부제예요. 그래서 정당 문화라든지 정치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원집정부제 개헌 대단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원집정부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 절대. 그건 이원집정부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제도거든요. 네. 4년 중임제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너무 이 부분을 김무성 대표가 뭔가 어쨌든 이 개헌에 대해서 16일 날 발언을 촉발시키면서 이런 사안이 쭉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이제 공무원 연금개혁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불편하다, 이렇게 대립각을 세운다라는 분석들인데 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당청 관계라고 얘기합니다만 당 내에서도 상당히 결이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일상적인 당청 관계 대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김무성 대표를 위주로 하는 그러한 비박 세력과 그렇지 않은 당내 세력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여권을 형성하고 있는 당정청 이것이 아니라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청와대의 그 정권은 대단히 안정적이란 말이죠.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도가 높아요, 지금. 약간 최근에 하락된 추세는 있었습니다만. 예. 따라서 현재 여권에 대한 그러한 그 국정장악력을 약화시킨 대단히 어려운 상태라는 거고, 단지 김무성 대표가 차기 대권 행보를 의식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치적일 수가 있고 자신의 소신일 수도 있고 그것은 좀 지켜봐야지 하는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전반적인 이런 사안 속에서 지금 김태호 최고위원의 사퇴 발언이 나오고 그것이 지금 쟁점이잖아요. 지금 이 토론에. 그렇다면 이것은 개헌의 방점이냐 아니면 경제활성화의 방점이냐 좀 두고 봐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일단 봅니다. 자, 황 소장님은 김무성 대표의 지금 그 속내, 뭐 전략, 그것이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것이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김무성 대표같이 정치를 수십 년 한 오선인 오해한 분이 실수로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개헌을 이야기할 수는 있죠. 예. 다만 현재 국회의원들이 놓여 있는 처지가 어떤가? 세월호 사건으로 5개월 동안 무의도식했고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았고 무한 정쟁에 몰입하고 무노동 무임금을 자신들에게는 적용시키지 않고 그 추석 보너스까지 받아간 한마디로 지금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고 국회 예산까지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개헌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차마 이야기하지 말았어야 될 저는 한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적 개헌이에요. 왜냐? 지금 87년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 이전에 독재 타도하면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래가지고 쟁취한 것이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겠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여망이었고 희망이었죠. 예. 자,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외치만을 담당하는 형식적인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고요. 실제로 내각을 총괄하고 국무를 전담하는 총리는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뽑고 그 다음에 장관들도 자신들끼리 여야가 나누어서 뽑아서 거의 야당이 없는 이 모두가 여당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것도 선거구제 개편을 해서 중대 선거구제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계속 해먹자. 결국 나누어 먹자라는데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쏙내가 넣은 이상은요.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국민들한테 이길 수 없는 게임에 당신들이 뛰어들었다라는 걸 갖다가 노출시켰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이때가 개헌론자들에 대한 공세를 폐기의 적시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계속 이제 공세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양상에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아마 이원 집정부제 개헌론을 주장한 분들은 점점 코너로 몰려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 통과되지도 않을 겁니다. 국민투표에서 이런 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청와대는 여론적으로 우세하다. 또 이때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또 여론조사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전체의 맥락이 현재의 그 여야의 담합식 개헌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예. 이런 의지가 표명된 거라고 반기문 생각해요. 교수가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자, 여야에서 스스로 뵐 카리스마적이거나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도를 받지 못하는 노태리 키재기식의 여야 후보들이 지금 난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입시키니까 40%에 가까운 지지가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무한 정쟁을 일삼던 당사자들이 이제는 또 모여서 너도 되기 어렵고 나도 되기 어려우니까 우리 나눠서 돌아가면서 해먹자라는 그런 어떤 구도를 갖다 여야 간에 이제 서로 담합을 하려는구나. 이런 어떤 국민들 비판 속에서는 완전히 쏠려갈 수가 있죠. 반기문 씨의 출마 여부하고 관련이 없이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제 시간이 1분 남짓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반기문 변수하고 최 교수님의 마지막 마무리 정리. 저는 이 담합식 개헌이란 말은 아직은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헌에 대해서 아직 국민적 합의가 완전히 형성된 게 없고 여야 간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원 집정부제는 제도적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내각제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나치게 이원 집정부제 하자는 측도 정치 의도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원 집정부제가 지나치게 담합적이다. 여야가 담합했다. 여야는 3분의 2에 의해서 개헌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건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면 또 국민투표 통과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 지적을 하고 싶고 반기문 총장이 최근 1위로 나온 건요. 우리 황 소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본능적인 거부감이 지금 반 총장에 대한 1위로 나타난다고 저는 봐요. 과거에 고건 총리 같은 저는 그런 현상이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 안 대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도 대권까지 너무 많이 남았고 권력 구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현재 여야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것이 반기문 총장의 대권적 이득을 가져온 게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최창렬 교수님, 황장수 소장님 두 분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